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맞춤법과 국어능력 여름 계절학기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면 벌써 이제 우리 그 4월에 이제 들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1학기로 치면 4월이고, 그 다음에 2학기로 치면 10월에 이제 들어선 그런 셈입니다. 하여간 뭐 하루하루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저 실감이 안 가시죠? 하여간 우리 매일 하루마다 매일 한 주씩 지금 이렇게 하여간 뭐 무슨 이상한 좀 약간 상대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좀 상대적인 그런 시간의 좀 신비함을 좀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그 중간고사예요. 하여간 그래서 뭐 이제 금요일에 뭐 구체적인 이제 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수업까지는 이제 하여간 뭐 계속 이제 그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 요 내용들 다 하여간 중간고사 기간에 다 포함이 되니까 범위에 다 포함이 되니까 잘 준비를 해주시고 매일마다 이제 뭐 거의 이 수업밖에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바쁘시니까 일정이 바쁘시니까 또 뭐 다른 일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수업 받는 거는 요 수업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매일마다 수업 들으시는 것 잘 그거 하시고 잘 배우시고 하여간 중간고사 또 시험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목요일 수업이죠. 목요일 수업이고, 이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6월 30일, 날짜로는 주수로는 5주 차고, 그 다음에 날짜로는 6월 30일의 수업입니다. 그래서 7월 2일까지, 그때까지 이제 여러분들을 출석하셔야, 토요일까지 출석을 하셔야, 수업을 들으셔야 출석이 되는 것이니까, 역시 또, 항상 이렇게, 그래도 이게 계절 학기입니다만 하여간 학기입니다. 이거는 학기 수업이기 때문에 정규 수업이기 때문에 항상 좀 긴장을 놓지 마시고 계속 이 수업을 열심히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4페이지 이제 한글맞춤법 24항 할 차례죠.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한 주가 지나면 여러분들 뭐 저번 주에 뭐 배웠는지 막 기억이 잘 안 나고 가물가물하고 그러실 텐데 우리 뭐 매일마다 한 주씩 지나가는 것이니까 바로 어제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전미사를 결합을 시켰을 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느냐 못 적느냐 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24항 보시면은 이번에는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의태어 어근에 여기에 이다가 결합을 했을 때 하여간 거리다나 이다나 둘 다 반복을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미사들이죠. 반복의 전미사들인데 이런 전미사들이 이제 결합을 했을 때 결합을 하면 그러니까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다가 결합을 하면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항 보시면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신용말 어근에 즉 신용말 어근 의태어, 의성 의태어 여기 어근에 이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그 어근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데요. 깜짝 거리다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다를 결합을 시켰을 때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 깜짝 이다가 맞는 것이지 밝혀 적지 않는 깜짝이다로 적는 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꾸벅 거리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벅이다 이렇게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끄덕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끄덕거리다 있고요. 뒤척거리다 있습니다. 뒤척이다. 들먹거리다 있으니까 들먹이다.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용례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다 그렇게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 이다가 붙을 수 있는 것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참고 보시면 한글맞춤법 23항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것도 사전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직관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고요. 이거를 사전을 찾아봐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인이 자주 쓰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직걸거리다. 이게 사전에 있대요. 그 다음에 망설거리다. 이런 게 사전에 있답니다. 그래서 직걸이다, 망설이다라는 게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여간 우리의 직관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사전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 규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직걸이다, 직걸이다. 이거 직걸거리다라는 게 사전에 있대요. 그래서 직걸이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은 앞에 게 맞는 것입니다. 자, 이번 25항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 원래 부사에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또 부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25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맞춤법 25항, 제25항 읽어보겠습니다.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이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뜻만 더하지 부사가 그대로 부사입니다.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1번 이제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다, 꾸준하다, 도저하다,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이런 것들이 다 하다가 붙는데요. 도저하다, 이런 거 뭐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하여간 사전에 있습니다. 사전에 있고.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 히나 이가 붙는 경우에 다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어서 급하다 있으니까 급히, 꾸준하다 있으니까 꾸준히, 도저하다 있으니까 도저히,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 보시면 도저하다는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다란 뜻이거나 아니면 행동이나 몸가짐이 빛나지 않고 곧아서 훌륭하다는 뜻을 가진 사전 표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사용을 하면 이거는 뭐 학식이나 생각, 기술 따위가 아주 깊어도 모르겠다, 행동이 아주 바르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하여간 그래서 도저히라는 것 앞에 있는 원형을 하여간 원형을 변형시킬 일도 없죠. 뭐 받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 원형을 그대로 적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도저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도저히는 앞에 있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붙임 보시면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그래서 갑작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반듯하다라는 말은 있지만, 반듯하다라는 게 곧게라는 뜻이지 이게 반드시 하고 연관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반듯하다라는 게.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꼭이란 뜻은 반듯하다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게 그렇게 하다가 붙는 어근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반드시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몸을 반드시 한다, 이렇게 하면 반드이로 적어야겠죠. 그거는 반듯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가 붙는 것이니까 그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어야겠지만, 반드시 같은 경우는 꼭이라는 뜻의 반드시는 반듯하다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그렇게 발음대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며하다라는 말 없죠. 그러니까 슬며시라고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발음대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2번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거죠. 곰곰이, 곰곰 플러스 2입니다. 더욱 플러스 2, 생급 플러스 2, 오뚝 플러스 2, 일찍 플러스 2, 해죽 플러스 2.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사에 이가 붙는 경우에 앞에 원형을 밝혀 적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자, 많이 틀리는 게 더욱이, 그 다음에 일찍이, 이런 것들 많이 틀리니까 더욱이, 일찍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오뚝이도 역시 우리 장난감 오뚝이도 오뚝이고 오뚝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오뚝이 일어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사로 쓸 때도 오뚝이라는 것, 여기 오뚝이 나와 있죠. 그렇게 쓴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오뚝이 3분 요리는 부사로 쓰건 명사로 쓰건 다 잘못된 표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기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1번 어렴풋이 이런 말이 있는데, 어렴풋하다라는 말이 있죠. 어렴풋하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앞에는 원형을 밝혀 적은 어렴풋이로 그렇게 적어주는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 보시면 갑작이와 갑자기가 있는데, 갑작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이가 붙는다 하더라도 원형을 밝혀 적자 발음대로 적어주는 갑자기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이번엔 부사에 이가 붙었을 때 그때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일찍이 독립이 되기 때문에, 부사로서 독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가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앞에 원형을 밝혀 적은 앞에 게 맞겠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 뒤에 걸로 적는 경우 한순간도 없습니다. 무조건 앞에 걸로 일찍이로 적어주셔야 맞겠습니다. 다음에 한글맞춤법 26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다나 없다가 붙는 그 어근이어서 이제 용언이 되는 경우에, 이번에는 저기 어근을 밝혀 적는 게 아니라 전미사 하다 없다를 밝혀 적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26항 하다 없다가 붙어서 된 용어는 그 하다나 없다를 밝혀 적는다. 그래서 이거는 전미사를 밝혀 적는 좀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규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거 보겠습니다. 딱하다로 쓰지 않습니다. 딱하다로 하다를 밝혀 적습니다. 숱하다, 착하다, 텁텁하다, 푹하다,
다 마찬가지로 하다를 다 밝혀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것, 부질 없다, 상 없다, 시름 없다, 열 없다, 하영 없다. 다 없다를 밝혀 적고 있군요. 그러니까 하다나 없다는 밝혀 적어야 된다라는 것,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보시면 착한 아이, 요거 앞에 거 있는데 예전에 저기 송중기가 나온 그 드라마 중에 뭐 착한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뭐 착한을 그렇게 잘못 쓴 그런 그 아마 그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 잘못된 표기고요. 하다는 밝혀 적어야 됩니다. 착한, 착하게 살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문신새김 그 사람들 착한 사람들 아니라고요. 나한테 착하게 굴어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맞춤법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착한 이렇게 앞에 걸로 하다를 밝혀 적은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질 없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것, 이것도 없다를 밝혀 적어야 되죠. 그래서 없다를 밝혀 적은 앞에 게 맞고요. 없다를 밝혀 적지 않은 뒤에 거는 틀린 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려 그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19항서부터 26항까지는 이게 좀 내용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길라잡이와 그 다음에 본항과 그 다음에 아래 그 확인 문제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간 뭐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뭐 흐름을 한번 타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를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에는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4번째 여러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연습 문제 푸시고 그 앞에 있는 것 내가 잘 배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훌쩍 또 뛰어 넘어 가지고요.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4절 합성어 및 접두서가 붙은 말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서는 전미사에 대해서 다루었죠. 자, 이번에는 합성어와 그 다음에 접두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그런 내용이 제 4절이 되겠습니다. 한글맞춤법 27항 합성어, 접두, 파생어 표기를 살펴볼게요. 제17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그래서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즉, 이거는 합성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 즉, 접두, 파생어, 이런 말들은 각각 그 원형을 다 밝혀 적는다. 그러니까 합성어와 그 다음에 접두, 파생어는 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국말이를 보겠습니다. 국에 많은 거죠. 그래서 국과 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흔히 명사와 명사어만 결합했을 때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명사와 동사가 합쳐져도 이렇게 합성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말이 요거 합성어 국과 말다 두 개의 이제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두 개의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말이 꺾고지 이거는 이제 동사와 동사가 합쳐진 거죠. 꺾다와 꽂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어쨌든 두 개 다 원형을 밝혀 적어가지고 꺾고지 그렇게 적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꽃잎, 끝장, 물, 난리, 밑천, 부엌일, 실증, 옷안, 웃옷, 젖몸살 이런 식의 다 이제 첫 몸살 이런 식의 다 지금 그 원형을 다 밝혀 적고 있고, 첫 아들 이거 첫 같은 경우에 이게 접두사죠. 첫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첫 아들 요거 둘 다 첫과 아들 둘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칼날, 파달, 헛웃음, 호라비, 뭐 혼몸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이제 해설 읽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끝장의 장을 초장, 파장의 장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이 장은 하나의 어휘 형태소로 해석된다. 자, 그래서 끝장을 보자 할 때 그 장이 과연 이게 어근이냐 아니면 전미사냐 요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여간 그 장이 초장, 파장 이런 말에 다 쓰이는 거 보면은 그 장이 이제 전미사가 아니라 하나의 그런 단어처럼 사용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장 요거는 이제 합성어다 이겁니다. 끝과 장 둘 다 어근으로서 합성어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천 있죠. 밑천 같은 경우에도 밑과 천 천도 그것도 이제 그 어근이다. 하나의 단어다. 그래서 합성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밑천의 천은 전이 바뀐 형태라고 볼 때
천에서의 천도 하나의 어휘형 대소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휘형 대소니까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증에서의 증도 요것도 이제 저 하나의 단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증의 증 역시 단어 문자인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형 대소로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실증이 아니라 실증으로 그렇게 실과 증 둘 다 원형을 그렇게 밝혀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접두사 세시, 세치세 구별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세시를 붙이고 울림소리 앞에서는 세치수로 적도록 하였다 이렇게 적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좀 잠깐 이렇게 저 쓰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게 좀 강렬한 이제 색깔을 표시를 할 때 세로 나타내기도 하고 시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예. 세와 시, 그 다음에 셋과 쉿 이런 게 구분이 있는데 세와 시의 구분은 어떤 차이인가요? 요거 세 파랗답니까? 세 퍼렇답니까? 세 파랗다죠. 그 다음에 시 파랗답니까? 시 퍼렇답니까? 시 퍼렇다네요. 예, 그 다음에 셋 노랗답니까? 셋 누렇답니까? 셋 노랗다고. 그 다음에 쉿 노랗답니까? 쉿 누렇답니까? 쉿 누렇답니다. 누렇답니다. 그러니까 파랗다, 퍼렇다, 노랗다, 누렇다. 자, 이제 세와 시, 셋과 쉿 얘 둘 간의 구분은 뭔지 아시겠죠? 예, 바로 양성모음, 음성모음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모음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양성모음이 결합을 하는 애들이고 양성모음에 얘들은 이제 음성모음에 결합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는 양성모음, 시는 음성모음, 셋은 양성모음, 쉿은 음성모음. 자, 그러면 세와 셋은 어떻게 또 구분이 가느냐? 요거는 이제 세 파랗다, 세 파랗다. 요거는 셋 파랗다 안 됩니다. 그리고 셋 노랗다. 요거는 세 노랗다 안 됩니다. 셋 노랗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시옷 있죠? 시옷이 이제 저 사이시옷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 사이시옷처럼 봐주시면 되겠는데 사이시옷은 어디 앞에서 붙을 수 없느냐?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붙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요 세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된소리, 거센 이렇게만 쓸게요. 된소리, 거센소리 앞. 이럴 때는 세시가 붙는 것이고 이렇게 사이시옷은 어디 앞에? 예사소리 앞. 예사소리 앞엔 세치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파랗다, 세 빨갛다, 예, 파랗다, 거센소리, 빨갛다, 된소리 여기 앞에서 이제 세를 붙이는 거고요. 세나 시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도 시 퍼렇다, 시 뻘겋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지만 요 쉿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이시옷 붙으니까 그러니까 예사소리 앞에서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 못 옵니다. 예사소리 앞에서 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셋 노랗다, 쉿 누렇다. 예, 이런 식의 셋 파랗다 이런 거 안 돼요. 예. 쉿 퍼렇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건 거센소리 앞이니까 예, 그거 두 개를 구분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와 시, 셋, 쉿은 양성모음, 음성모음의 차이다. 그 다음에 세와 셋, 시와 쉿 요 차이는 된소리, 거센소리 앞이고 예사소리 앞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접두사 세시, 셋시의 구별은 된소리, 거센소리 앞에서는 세시를 붙이고 울림소리 앞에서는 셋시을, 즉 예사소리 앞에서는 셋시을 붙이는데 또 세와 시의 차이는 이거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차이다. 예,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옆에 표를 그리셨죠?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썼던 거 다 그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옆에 그리셔가지고 예, 그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아래 붙임 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은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 이게 할아버지, 할아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한자거든요. 할이 아니라 한입니다. 한. 그래가지고 한이라는 것은 크다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한글이라는 게 큰 글이라는 원래는 그전에는 뭐 반절, 언문, 정음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주시경 선생님께서 한글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죠. 그래서 으뜸 가는 글, 큰 글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글을 붙이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앞에 나오는 그 한은 고유어예요. 그러니까 한자어가 아니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할아버지, 할아범 이런 식으로 어원이 분명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 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를 얘기할 때
때만 그렇게 이제 할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아범 원래 한인데 할로 그렇게 발음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경우에는 어원은 분명하지만 변한 대로 그렇게 적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아버지, 하나큰 한머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만 다 할아버지, 할아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니까 그렇게 바뀐 대로 한다. 그 어원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그 다 바뀐 특이하게 변한 것은 변한 대로 적는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부침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할아범, 뭐 할멈,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내용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다. 포함이 된 내용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시면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래서 골병, 골탕, 끌탕, 며칠, 아제비, 오라비, 업신여기다, 불이 나게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뭐 어원을 알 듯 말 듯해요. 그런데 뭐 분명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굳이 어원을 밝혀 적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참고하실 게 며칠이죠. 몇 일로 쓰는 게 아니라 며칠로 발음을 하니까 그 며칠로 써줘야 된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신여기다 있죠. 업신여기다 같은 경우에는 없이 여기다에서 왔을 것 같은데 업신에 그 신의 니은이 어디에서 붙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불분명하니까 그렇게 뭐 굳이 그 어원을 밝히지 않고 발음대로 업신여기다 그렇게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불이 나게 같은 경우에도 불이 나게에서 왔겠죠. 그런데 왜 불이 나게라고 해야지 불이 나케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케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원이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음대로 써준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서 보시면 업신여기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다보거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다는 없이 여기다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지만 니은이 첨가될 환경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없이 여기다 업신여기다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약간 니은이 첨가될 환경이 아닌데 니은이 덧붙었으니까 어원이 불분명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업신여기다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섣부르다, 솜씨가 설고 어설프다도 이 규정에 따라 섣부르다로 적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설다와 연관성이 인정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한글맞춤법 29항의 규정을 적용해서 설부르다, 섣부르다로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다 같은 경우는 설다와의 관련성 때문에 그 디귿에 어원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흘날이 사흔날이 되는 것처럼 설달이 섣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섣부르다 요 디귿의 그런 관련성이 그러니까 그 어원이 분명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섣부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디귿으로 그 적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원이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어원을 밝혀서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발음대로 뭐 어원 생각하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 뭐 그런 내용에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침 3번 보시겠습니다. 이가 이제 한자가 두 개가 있네요. 옆에 있는 거는 이 치자입니다. 치과할 때 그 치자예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저기 뭐 벌레 같은 그런 한자 있죠? 그거는 이슬자예요. 이슬자. 요거 그러니까 뭐 이슬이라는 게 무슨 뭐 참이슬 뭐 그런 데 이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이 벌레 슬. 그 슬이 이제 음이죠. 그래서 이슬이라는 그런 이제 그 한자인데 슬자입니다. 슬자인데 요게 그러니까 요게 앞에 있는 이빨을 가리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벌레를 가리킨다든지 그 벌레 이라는 벌레가 있었어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 위생이나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라는 벌레를 저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있었어도 그게 이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어쨌든 저는 이라는 벌레를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저희 약간 좀 위에 세대만 해도 이라는 게 몸에 기어다녀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막 이제 피를 빨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걔 잡아가지고 우리 저 뽁뽁이 톡톡 터트리듯이 이렇게 톡 터트리면은 소리가 톡 하고 나면서 그냥 피가 이렇게 튀고 막 그래서 그게 좀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것도 좀 이상한 스포츠인데 하여간 뭐 그런 벌레를 이제 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런 이제 그 우리 이빨이나 아니면 그런 벌레 이런 것들이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적에는 그렇게 니로 적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이빨이나 아니면 벌레 같은 경우는 니나 리로 소리 날 때 뭘로 적어준다? 이로 적지 않고 니로 적는다. 그게 부침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간니, 덧니, 사랑니, 송곳니, 앞니, 어금니, 윗니, 전니, 톱니, 틀니 여기까지가 이제 이빨을 가리키는 니가 되겠네요. 리도 소리 나건 틀니 같은 경우는 리로 소리가 나죠.
있어서 예, 리로 소리 나건 리로 소리 나건 다 리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랑니, 머리니 얘네들이 이제 벌레예요. 가랑니는 이제 가랑이에 사는 그 벌레의 그 그게 이제 가랑니가 되겠고 머리니는 머리에 사는 그 이, 그게 이제 그 머리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간 뭐 그 벌레도 하여간 니로 그렇게 발음이 될 경우에는 쓰는 거 니로 그렇게 써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가랑니라는 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가랑이에 사는 이가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새끼 이를 가랑니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뭐, 저도 뭐, 이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뭐, 하여간, 뭐, 이런 말 쓰지도 않았죠. 예,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예, 찾아보니까 그러네요. 예, 미안합니다. 자, 다음에 그 아래 이제 해설 보시면, 즉, 이빨과 벌레의 경우에는 예외로 다룬 것이다. 이 이빨은 옛말에서 니였으나 현대어에서는 이가 표준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간이, 덧이처럼 적고 니로 발음되는 것은 니은 첨가 현상으로 설명하는 게 본항 규정에 맞는 일이지만 그래서 니은 첨가 현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송곳이 앞이처럼 적으면 송곳 앞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식과 혼동이 돼요. 그래서 송곳이 앞이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곳 니라고 적지 않고 이라고 적으면 송곳이 앞이 그래서 송곳 플러스 이, 그 송곳 플러스 주격조사 이, 그 다음에 앞 플러스 주격조사 이, 얘네들과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 벌레 이, 저 이빨 이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니로 적기로 했다는 예,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새끼 이를 가랑이로 적으면 끝이 벌어져서 갈라진 부분을 이르는 가랑이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타구니 쪽에 가랑이하고 가랑니하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가랑니라고 적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이제 다른 단어나 접두사 뒤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나는 이는 간니, 덧니, 틀니, 가랑니, 머리니처럼 그렇게 니로 적기로 한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실증 있죠? 지금 이제 증 같은 경우에도 다 하나의 단어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실증, 요거는 이제 합성어로 본 것이기 때문에 합성어일 때는 어근의 원형을 다 밝혀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실증이라고 원형을 다 밝혀 적은 싫다. 리을 히읗 적어준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빗나가다. 요거는 이제 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두사죠. 하여간 접두사가 붙었을 때도 원형을 밝혀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빗나가다, 빛, 예, 원형을 밝힌, 시옷의 원형을 밝힌 앞에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보시겠습니다. 자, 새파랗다. 예, 요거. 자, 일단은 새와 시의 차이는, 예, 요거는 이제 양성과 음성의 차이고, 하여간 파랗다, 둘 다 파랗다니까, 이거는 양성 모음이죠. 그래서 새가 붙느냐, 셋이 붙느냐, 이제 요 문제인데, 하여간 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붙는다고요? 예, 된소리와 거센소리 앞에서 새가 붙고, 그 다음에 예사소리 앞에서 셋이 붙는다. 그런데 파랗다 같은 경우에는 거센소리니까, 그 앞에 새가 붙는,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새파랗다. 그 앞에 게 맞습니다. 다음에 붙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어원은 불명하지만 예, 바뀐 형태는 반대로 적는다. 그래서 할아버지, 한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로 바뀐 형태 그대로 적어준다. 할아버지 뒤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업신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데 이 업신여기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어원이 불분명한 것 어원이 분명치 아니한 것, 요거는 이제 발음대로 적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업신 여기다 했을 때 업신의 니은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발음대로 적어준다. 그래서 앞에 원형을 밝힌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발음대로 적어준 뒤에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붙임 3번 보시면 아래이와 아랫니가 있는데, 자, 이빨과 그 다음에 벌레, 리로 그렇게 읽힐 때에는 니로 적어준다. 거기에 따라서 아랫니로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 한글맞춤법 28항, 받침에 리을 소리 탈락 표기가 있는데요. 예, 요거는, 예, 내용이, 요거 나가면 하여간 또 30분이 금방 넘어가겠네요. 예, 우리 쉬었다가 2교시 때 28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